한국과 일본을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니 비슷하게 생각한다고요? 당신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요. 여기 일본 게이오 대학의 교수 연구실, 미국 출신으로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10년을 강의한 미국 교수가 한국에 왔다 간 뒤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머무르기로 했다는데요. 한 달간 머무르기로 했던 일정은 한국인들의 독특함을 알게 되면서 1년으로 늘어났고 더 오래 머무르기 위해 백방으로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인들의 어떤 점이 이 미국 교수를 한국에 머무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지난 10년간 게이오 대학에서 일본의 대학생들을 가르친 제니퍼예요. 제가 일본에 가게 된 건 순전히 일본 문화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어요. 대학원 시절부터 일본 문학과 영화를 좋아했고 일본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것들이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죠.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게 신선하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도쿄의 번화가와 조용한 신사가 공존하는 모습, 첨단 기술과 전통 예절이 어우러진 일본 사회까지 이 모든 것이 저를 흥분시켰죠. 게이오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도 학생들의 공손함과 성실함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이른바 사토리 세대라고 불리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명문대생인데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 눈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갈수록 그 징후가 뚜렷해졌어요. 교수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새로운 걸 시도하기엔 위험해요. 요즘은 명문대를 졸업해도 좋은 직장 구하기 힘들고 결혼도 하기 힘드니까요. 캠퍼스 밖의 현실은 더 암울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케부쿠로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노숙자 대상 무료급 식소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자원봉사자분이 말씀하시길 코로나 이후로는 급식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3배나 늘었고 코로나가 지나간 지 꽤 되었는데 그 인원이 줄지 않는다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 줄에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을 갓 졸업한 듯한 젊은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동경하던 일본의 모습이 맞나 싶었죠. 신문 헤드라인도 매일같이 암울했습니다. 청년 비정규직 증가, 저출산 문제 심각, 경제 성장률 하락 등등 10년 전 제가 일본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한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이렇게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주변의 일본인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희망적인 얘기는 들을 수 없었어요. 그들도 일본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이었거든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이제는 그저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렸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수업을 들었던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대학생 때만 해도 반짝거렸던 사토의 눈빛은 슬픔과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토군 취직 축하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 축하의 말에 사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 축하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형 전자회사에 입사했다며? 그게 왜 축하할 일이 아닌가요? 사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대기업을 들어간 건 맞아요.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요. 3년 계약이에요. 3년 계약이라도 좋은 시작 아닌가요?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 전환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사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교수님. 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오히려 3년 후에는 다른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하는데 대우는 완전히 달라요. 대우가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러나 싶어 저는 의아한 마음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월급은 정규직의 70% 수준이고 보너스도 없어요. 퇴직금이나 연금 혜택도 못 받고요. 게다가 회사 연수나 승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사토의 눈에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이대로 가면 제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 집을 살 수 있을지 결혼은 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부모님께서도 걱정하세요. 내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좋은 혼처를 놓치면 어쩌냐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토리 세대의 무기력함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을 격려해도 그들이 마주할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화인류학자로서 일본 사회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결국 저는 슬픈 결론에 도달했어요. 일본에는 미래가 없다. 제가 사랑하던 이 나라, 10년간 제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일본을 떠나야 할까?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기인 사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라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 소재의 몇몇 대학교에 출강을 하며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니퍼, 잘 지내고 있어? 일본 생활은 어때? 사라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찼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제 심정을 털어놓았죠. 글쎄, 요즘 좀 힘들어. 일본 사회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미래가 안 보여. 제 말을 듣고 사라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럼 이번 기회에 한국에 와보는 건 어때? 내가 있는 서울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저 표면적인 문화 현상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글쎄, 사라. 나 한국에 대해 잘 몰라. 아시다시피 내가 드라마나 음악은 큰 관심이 없잖아. 제가 망설이자 사라가 재빨리 말을 이어갔어요. 제니퍼, 넌 한국을 아주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구나. 한국은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지만 일본과는 전혀 달라. 특히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놀라워. 한국인만의 역동적이고 아주 독특한 DNA를 확인하고 나면 넌 분명 매력을 느낄 거야. 사라의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제가 알기로 한국도 저출산, 청년 실업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달라.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결집력을 보여주거든.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빨라. 넌 문화인류학자잖아. 이런 걸 직접 보고 연구할 수 있다면 흥미롭지 않을까? 사라의 말을 듣고 보니 조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근데 사라, 난 한국어도 못하고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 걱정 마. 서울은 생각보다 외국인에게 친화적이야. 그리고 내가 일본어를 할 줄 아니까 한국어 배우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거야. 어때? 일단 한 달만 와볼래? 마침 다음 달에 서울에서 동아시아 문화 컨퍼런스가 열려. 거기서 발표도 하고. 사라의 제안을 듣고 있자니 문득 제 현재 상황이 떠올랐어요. 일본에서의 10년, 처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운 나날들. 어쩌면 잠시 환경을 바꾸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한번 생각해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사라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이라. 일본에서도 워낙 한류가 엄청난 열풍이라 한국에 대해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가볼 생각은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터라 고민이 됐죠. 다음날 아침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신문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 글로벌 경기 침체 속 반도체 산업 회복세. 기사를 읽어보니 세계적인 경기 둔화 상황에서도 한국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는 한국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과 기업들의 혁신적인 전략, 그리고 근로자들의 유연한 대처가 이러한 회복을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청년 취업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이 기사를 읽으며 저는 사토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한국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도 일본의 젊은이들처럼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볼까? 문득 사라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한국은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지만 일본과는 전혀 달라. 특히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놀라워. 이 기사를 계기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찾던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한 달 정도 한국에 가보자. 어차피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악의 경우라도 한 달 쉬다 오는 거니까 괜찮겠다 싶었죠. 사라에게 전화해서 한국 방문을 결정했다고 알렸더니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잘 생각했어, 제니퍼. 내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 아, 그리고 걱정 마. 숙소는 내가 다 알아봐 놨어.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여행 가방을 싸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설렘? 불안? 아니면 그저 일본에서 벗어난다는 안도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참 독특한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동료 교수들에게 이야기하니 놀라는 눈치였죠. 하지만 저로서는 이 변화가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어색함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인 애였어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는 또 다른 분위기랄까요? 사라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제니퍼. 여기야, 여기. 사라는 여전히 활기차더군요. 반갑게 포옹을 나누고 나서 우리는 서울 시내로 향했죠. 그런데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어요. 뭔가 더 역동적이고 빠르고 정신없는 느낌? 사라, 여기 사람들 다들 바빠 보이네. 그렇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이제 경험하게 될 거야. 사라의 말대로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그 빠른 리듬이 더욱 느껴졌어요. 특히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죠. 일본의 지하철도 꽤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의 지하철은 이용하기 어렵지 않더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왼쪽으로 쭉 서서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사라, 다들 뭘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그게 서울이야. 항상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하거든. 처음에는 이 빠른 리듬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빨리 결정해야 하고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 속도에 맞춰 빨리 걸어야 했죠. 일본에서의 여유로운 페이스는 여기서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희는 대학가 근처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카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시간에 공부를 해? 그럼. 한국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해. 경쟁이 정말 치열하거든. 카페 안을 둘러보니 정말 다들 열심히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런 열정 일본에서는 보기 힘들었거든요. 배고프지? 우리 야식 먹으러 갈까? 사라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벌써 11시가 다 됐는데? 괜찮아, 한국에선 이 시간에도 식사하는 게 흔해. 그렇게 우리는 근처의 한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숯불 냄새와 함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죠.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가득 앉아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한국 직장인이야. 아마 지금 회식을 하는 중일 거야.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먹고 마시는 건데 단합을 위해서 종종 이렇게 하곤 해.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24시간 운영하는 식당들이 많아. 일단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거든. 우리도 자리에 앉아 고기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고기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주, 맥주는 물론이고 각종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사라, 이걸 다 먹는 거야? 그렇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먹는 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술도 빼놓을 수 없지. 음식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라니. 제니퍼 어때? 한국의 첫인상은? 사라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어리둥절한 상태였죠.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문화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너무 다르고 빠르고 정신없어. 약간 얼떨떨한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동시에 뭔가 흥미롭기도 해. 그래, 처음엔 다들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활기찬 에너지에 완전 적응해서 너 일본에서 더 살기 힘들어질 거야.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본에서의 10년과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서울의 모습이 계속 교차했죠.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번 한 달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요.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사라가 저를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데려갔어요. 활기찬 학생들로 가득한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죠. 사라, 어제부터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은 좀 독특해. 무표정하지만 행동은 빠르고 또 다들 활기차게 움직이네.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쉼없이 움직이는 거야?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한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을 거야.
한국인들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독특한 생존 본능과 경쟁심을 발전시켰거든. 정말? 어떤 식으로? 혹시 당군의 부동산 실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고 사라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의 건국 신화에서 당군이 한반도에 정착했는데 이 땅이 너무 척박해서 농사짓기가 힘들었대. 이걸 한국인들은 당군의 부동산 실패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해. 그만큼 한반도의 환경이 열악했다는 거지. 와, 그렇구나.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구나. 맞아.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해야 했어. 그게 지금의 빨리빨리 문화나 치열한 교육열로 이어진 거지. 이걸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은 여유를 모른다. 한국 사람들은 돈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곡해를 하는데 그건 완전 무식한 발언이야. 문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거지.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이 한낮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게으르다고 해선 안 되잖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 우리는 캠퍼스 내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사라, 저기 봐. 저 학생들 밤새 공부한 거야? 아, 맞아. 한국에서는 시험 기간이나 취업 준비 때 밤을 새우는 게 흔한 일이야. 불닭이라고 부르지. 불닭이라고? 응, 불타는 닭의 줄임말이야. 밤새 공부하는 학생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지. 한국의 경쟁적인 사회를 잘 보여주는 현상이야. 그때 캠퍼스 광장에서 학생들이 모여있는 걸 봤어요. 현수막에는 청년 창업 페스티벌 아이디어의 날개를 달자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건 뭐야? 제가 물었어요. 사라가 설명해줬습니다. 아, 학생들이 주도해서 만든 창업 축제야.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지. 학생들이 직접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선배 창업가들의 멘토링도 받는 행사야.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학생들이 직접 이런 걸 기획하고 실행한다고?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말한 한국인의 위기 극복 DNA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내가 그래서 한국인을 좋아해. 저는 감탄하며 행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보면서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느끼지 못했던 활기와 열정, 그리고 혁신 정신이 이곳에는 가득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빠져들어갔습니다. 사라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며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죠.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사라와 함께하며 더 깊이 있게 한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라, 한국 사람들이 말로는 힐조선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한국인들은 자기 비하를 잘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사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헬조선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네. 너 제대로 한국을 파악했구나.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 한반도가 원래 척박한 땅이라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해야 했다는 거. 그게 지금의 빨리빨리 문화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한국인들의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모든 게 빠르더라.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리듬이야. 일처리 속도가 거의 번개 수준이던데. 전 세계 1등일 것 같아. 사라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빠름과 성실함이 모든 한국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다들 뭐 자기가 게으르다, 뭘 포기했다 이러지만 실상 정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특히 1970년대 경제 발전 시기를 봐.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됐거든. 와, 정말 빠른 발전이었겠네. 제가 말했어요. 그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지. 당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산업화가 그 시작이었어. 노동진 약적 경공업에서 시작해서 중화공업으로 빠르게 전환했고 수출 중심 정책으로 경제를 키웠지. 저는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빠른 적응력이 큰 역할을 했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해외 기술을 빠르게 습득해 자체 기술로 발전시켰지. 이런 DNA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구나. 제가 말했어요. 맞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거지.
헬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게 한국의 강점이자 독특함이겠네. 그래, 그게 한국의 강점이기도 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사라,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이야. 하지만 이렇게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면 스트레스도 심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면도 있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잘 알아. 예를 들어 회식 문화나 노래방 문화 같은 것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한국의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더욱 흥미를 느꼈죠. 제니퍼, 어때?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니? 사라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죠. 사라, 정말 놀라워. 처음에는 그저 일본과 비슷한 아시아 국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달라. 이 역동성과 열정이 아주 흥미로워. 내가 일본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여기서 다시 찾은 것 같아. 사라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제 한국의 진짜 매력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거야.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걸요. 그리고 한 달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제 생각을 털어놓았죠. 사라, 나 결심했어.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오, 정말? 얼마나? 우선 1년 정도 살아보고 싶어. 한국과 일본의 청년 문화를 비교하는 연구를 해보고 싶거든. 사라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어요.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생각이야? 한국의 청년들이 가진 이 독특한 생존 방식과 도전 정신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어. 그리고 이걸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 비교해 보려고 해.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1년 동안 여기 있으려면 비자 문제도 있을 텐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한국 대학에서 개건 교수 자리를 알아볼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는 정식 교수 자리도 찾아보고 싶어. 너 완전 진지하구나. 내가 한번 알아볼게. 우리 학과장님께 이야기해보고 이야기해줄게. 그렇게 저의 한 달 살기는 1년 살기로 확장됐어요. 일본으로 돌아가 게이오 대학에 1년간의 연구 휴가를 신청했고 다행히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청년들의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표현 속에 숨겨진 도전 정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 모든 것이 연구 대상이 되었죠. 사라, 내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위기 대처 능력이 좋은 것 같아.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그건 한국인들 고유의 특성이야.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트럭에서 뭔가 쏟아져서 길이 엉망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치우는 걸 도와주지. 이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선 잘 볼 수 없는 모습이야. 아, 정말? 일본에서는 그냥 지나갈 것 같아. 한국인들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독특한 생존 본능을 발전시켰거든. 예를 들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일을 들어봤어? 와, 정말? 그건 처음 듣는데. 그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참여했대. 이런 단결력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야.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놀라운 결집력을 보여주지.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그런 집단 행동이 쉽지 않거든. 맞아. 그리고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참견을 잘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길에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바로 나서서 도와주지.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럭에서 물건이 쏟아져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치우는 걸 도와주는 건 아주 흔해. 아, 그래서 거리가 항상 활기차 보이는구나. 일본은 오히려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데 말이야.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큰 힘이 돼. 이런 특성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봐. 그러고 보니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더라고. 사회 문제나 갈등을 솔직하게 표현하잖아. 맞아. 한국은 현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반면 일본은 그런 주제를 애니메이션이나 가상현실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지. 이것도 한국인들의 직설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예야.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럼 이런 특성이 젊은 세대의 창업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나? 물론이지. 한국의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대단해. 이것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 문화의 독특함과 강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의 10년간은 완전히 다른 활기 넘치고 역동적인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매력적인 한국을 경험하며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1년의 연구를 마치고 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경험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화 인류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청년 문화를 비교하며 저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답니다. 이 1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도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에서 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연구하며 알게 된 점들은 다시 메일 보내겠습니다. 아무래도 메일을 좀 자주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다들 한국 할 때 진작 알아봤었어야 하는데 왜 한국이란 나라를 이제서야 알아봤는지 후회가 가득하네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한국과 한국인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최근 우리가 이렇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는데 가장 큰 희생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이분들께 아직까지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곳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참혹한 90대 할아버지의 집이라며 퍼진 글이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와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 공간에서 수십 년을 거주해 온 90대 노인이 있다 전해진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70여 년 전 발발된 한국전쟁에 직접 자원에 참전했던 김영길 참전용사였는데요. 하지만 정전 후 뼈저린 가난 속에 살아야 했던 노인은 자신이 쉴 공간조차 없는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현재 피부암이란 병까지 앓고 있으며 무더운 여름 씻기가 힘든 화장실로 인해 보일러실에서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한 달에 2번 오는 목욕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혹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정전 후 71년이 된 지금 처음으로 그에게 기적이란 것이 찾아옵니다. 참전 용사의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국내 기업이 망설임 없이 지원을 결정한 것인데요. 피부암을 앓고 있는 참전 용사에게 가장 시급한 화장실 수리를 우선적 지원하기로 결정하며 곧바로 공사에 들어갔고 씻기조차 힘들었던 화장실은 현재 평범한 화장실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참전 용사의 수십 년간 간절했던 소망이 이제 이뤄진 것입니다. 참전 용사는 현재 이 상황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한국인들의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는데요. 인프레쉬, 이곳은 현재 김영길 참전 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은 작년 부산에서 논란이 된 생활고로 8만 원어치의 식료품 절도를 저지른 참전 용사를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 지원한 주인공이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1천만 원 상당의 식사 상품권 제공, 10,000km가 떨어진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 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쉬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 기업의 행보에 세계는 열광했고 인프레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라는 답 한마디를 남겼죠. 인프레쉬가 이 같은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 평범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프레쉬는 후원 창구를 열어달라는 많은 요청에 최근 후원 티셔츠와 볼캡을 출시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라는 문구를 새긴 티셔츠와 함께 그들의 노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일상 속 역사를 기억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과 디자인으로 제작하였는데요.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쉬는 365일이 국경일인 듯 지금도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참전 용사님의 소식을 듣고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영웅분들의 상황이 좋아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영웅분들이 많은 만큼 이번 협업을 맞이하여 보다 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저장소 채널을 통해 참전 용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